돈그릇에도 등급이 있다고 난 생각을 해. 6등급부터 1등급까지.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내가 지금 6등급인지 3등급인지. 오늘 이 영상을 제대로 보면 4, 3, 2, 1로 갈 수 있는데 듣는 척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 4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 어떻게 해야지 등급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성장 전략은 우PD 최근에 돈그릇 얘기했잖아. 그릇이 작냐 크냐, 돈 이렇게 운들이 오는데 그거를 못 담으면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뭐 이런 거잖아. 난 이렇게 생각해봤어. 돈그릇에도 등급이 있다고 난 생각을 해. 어떤 이유에서요? 너 한우가 제일 맛있는 등급이 어떤 단계야? 툭불. 그치. 돈그릇도 이 소처럼 난 등급이 있다 생각해. 일단 내 기준으로는 돈그릇이 한 6등급으로 난 있다고 생각해. 6등급부터 1등급까지. 그러면 나는 이거를 1, 2등급 이 안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난 이렇게 오게 하려고 하는 이 아이디어를 나는 짠 거야 오늘. 하씨, 이 고통의 창작의 기획을 아냐고. 진짜 우리 돈 공부하는 구독자들이 이 마음을 내가 아직도 모른다고 생각한 줄 알아? 구독을 아직도 안 누른 사람이 씨야. 시간에 일어서. 그래서 구독은 누르고 봐야 더 1등급, 1, 2등급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구독 안 누르면 5, 6등급으로 여기에 머무를 수도 있어. 협박이죠 이거. 아니, 권유하는 거지. 아무튼 돈그릇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각 단계별로 특징들이 있어. 그걸 좀 얘기해 주면 어때? 근데 그냥 열심히 돈 벌면 되는 거지. 돈벌 등급까지 저희가 알아야 돼요. 나 그럴 줄 알았다네. 그게 네가 지금 5, 6등급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너 보물찾기 게임 알지? 그 보물을 찾으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 그 보물이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야죠. 그럴 줄 알았시야 너는. 왜요? 그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이 좌표에서 네가 어디에 현 위치를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겠네. 산 좋아하잖아. 내가 현 위치를 어딘지 모르잖아? 그러면 목적지까지 거리가 얼만지를 몰라. 그래서 이정표를 보면 현 위치가 항상 나와 있잖아. 그게 기준이 되니까 네가 지금 어느 등급에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 우PD도 사랑스러운 우리 애정하는 구독자들도 현재 내 돈그릇에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어느 등급에 있는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 참고로 나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다 경험을 해본 자로서 이야기하고 싶고, 4단계를 기준으로 4, 3, 2, 1, 2단계가 있고 5, 6단계를 얘기하고 싶어. 이 기점이 어떤 기점이냐면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싶어. 인플레이션 알아?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상승이 그만큼 계속 치솟는다는 얘기야. 이런 것만 오르겠어? 너희가 갖고 있는 자산도 같이 오르겠지. 그러면 그 4등급이 중요한 기점이라는 거네요. 맞아. 자세한 거는 내가 그때 얘기해주고, 지금 일단 6등급부터 얘기해줘도 될까? 와, 우PD 6등급! 생각하기도 싫어. 이때는 친모라는 나룻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돈 벌어서 쓰고 돈 벌어 쓰고, 이때는 돈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는 상태? 너무너무 힘든 과정들인 것 같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있지. 나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삶의 질, 이 행복의 질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별로. 6등급에서 최악인데 다음 등급 올라가려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침몰하는 나룻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일단 이 구멍, 물이 계속 새고 있는, 일단 계속 메꾸기 작전이야. 거칠애 같은 거 포기해야 돼. 저축하고. 대표님은 6등급이셨을 때 생활이 어땠나요? 진짜 끔찍하네. 사람들은 한 10년 전만 돌아갔으면 한다 하잖아. 나는 너무너무 끔찍해. 돌아가시고 싶지 않아. 그랬을까요? 삶에 희망이 전혀 없었고 잘 살 방법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시기였던 것 같아. 6등급은 이제 알게 됐고요, 대표님. 다음 5등급은 뭐예요? 5등급은 계속 배로 표현해도 될까? 밧줄 없는 뗏목이지. 이것도 무슨 의미일까요? 뗏목은 항상 밧줄을 묶거나 밧줄이 없으면 어디로 떠내려 갈지 몰라. 되게 불안한 상태인 거지. 삶의 질은 그놈의 돈 때문에 또 가족들끼리 싸우게 되고. 수입이 없지는 않은데 돈에 쫓긴 느낌이겠네요. 맞아. 돈 1, 2천만 원을 3천만 원을 모았다가 또 나가고 벌었다가 또 나가고 되게 불안정한 시기인 거지. 그래도 6등급보단 낫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등급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성장 전략은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 나 장사를 하면 항상 예비비를 한 3개월에서 6개월치를 확보하고 장사를 하거든. 똑같은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 예비 자금을 통장을 그래서 따로 만드는 거야. 긴급 자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조금씩 저축을 해나가는 단계다. 대표님은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어떻게 올라오신 거예요?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고진감 내용이야.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안 돼. 이때는 움직여야 돼. 방구석 이렇게 아가리 파이트 하면 안 되고 당장 뛰쳐나가야 돼. 하다못해 어디 북토크에 가든 트레바리 같은 좋은 모임이라든지 영어를 한다든지 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돈 벌고 저축하는 시기. 무한한 가능성들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야. 우PD 너 내가 존경하는 황농문 교수님이 얘기한 건데 위너 이펙트 효과라는 거 있어. 쥐새끼가 7등쥐야. 근데 얘가 1등쥐를 바로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절대 못 이겨. 근데 얘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단 6등쥐부터 싸워서 이겨. 그리고 5등, 4등, 3등, 2등
그러면서 1등을 이긴대. 이렇게 되게 불안했잖아. 아까 내가 말했잖아, 밧줄에 뗏목 같다고. 그거를 부여잡으려면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신체를 만든다고. 책과 동기부여 나 같은 이런 영상 보고 돈을 벌고 저축하고 이런 시기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내가 이제 4등급이 기준점이 됐다고 했잖아. 또 배로 얘기한다. 안전한 정박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안정적인 단어가 나왔네요. 이제 나와야지. 5, 6단계에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 등급은 무슨 특징이 있어요? 이제 이 구간은 내 경험을 잠깐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난 27 정도 됐었고, 당시에 내가 이제 남에게 휘둘리지도 않았고 돈도 좀 벌면서, 이 4등급은 손 자산이 얼마나 돼요, 보통? 이때 되면 최소한 3, 4천에서 많게는 한 1억 정도 된 것 같아.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때가 이제 밸류업을 해야 되거든. 저축 투 투자로 내가 말했잖아. 요 단계야. 시드, 종잣돈이 생기면서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오늘 이 영상을 제대로 보면 4321로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영상을 또 보는 척, 듣는 척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애초에 완본이 못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 4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 난 이거를 경계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하고 얘기하는 거야. 아까 기준인데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냐 없냐로 보는 거야. 방어할 수 있냐고. 인플레이션을 잠깐 얘기하면 베네수엘라를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베네수엘라가 국가가 부도가 났냐? 그러면서 뭐가 폭등했지?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했어. 화폐는 이렇게 막 뭉치가 있는데 그걸로 생필품 하나 제대로 못 사. 물가가 너무 폭등해서 너무 많이 올라 버리니까 화폐가 쓰레기가 된 거야. 그 얘기는 즉 뭔 얘기인 줄 알아? 그만큼 자산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왜? 라면, 짜장면은 다 오르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는 안 오르겠어? 그럼 예컨대 나는 그런 자산이 없어. 그냥 월급쟁이고, 그러면 내가 이 인플레이션에서 해칭이 방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 골병들게 이 노동소득으로만 계속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321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인플레에 따라서 부익부가 더 나눠지고, 더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이렇게 양극화가 나눠지는 거지. 그 기준이 내가 말하는 4등급이었어.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이 4등급이 엄청 중요하다고. 인플레이션 해칭을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인플레이션 해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말했냐, 자산이야. 자산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완전히 나눠진다고. 아, 그러니까 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 그 인플레이션 기준은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자산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양극화가 나눠진다고. 엄청 중요하다고. 그럼 자산이 없는데 저 이게 부자 된다고? 꺼져라 꺼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이 돈코드 6등급이라는 이 기준이 4등급을 기준으로 나뉘는 거네요.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산 플레이를 꼭 해야 된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앞으로 이거 인지 못하면 진짜 평생 후회할 거야. 그럼 대표님께서 4등급이 되신 시기가 언제예요? 와, 내가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건데, 이때는 이제 내가 자금을 엄청 모았어. 이때 내가 재테크도 했었어. 처음으로 내가 펀드 초창기 들어올 때 그때 BDS 차이나 솔로몬 주식이라고 있거든. 그 수익률 막 150% 나면서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수익도 만들면서 1억 1천만 원을 모았던 거야. 근데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지. 다리가 쩔뚝거렸거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아프면서도 걸어다녔어. 버스비 아끼겠다고. 악착같이 모았어. 그럼 4등급 중인 거 알고요. 이제 다음 3등급은 뭐예요? 왔다며 조합은급. 이 3등급은 순풍단 돛담배라고 얘기하고 싶다. 돛담배가 원래 천천히 가잖아. 근데 갑자기 바람을 맞았어. 쭉쭉쭉쭉 가는 거지. 이 등급은 자산이 의미 있게 불어나는 단계야. 요때가 제일 재밌는 게 아닐까, 인생 살면서. 이때는 어떤 상태예요? 이때는 레버리지였어. 내가 그래서 내 책에 레버리지 서클을 썼던 이유이기도 하고, 레버리지가 뭐냐,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만들어 올리잖아. 지렛대 효과. 그 지렛대 효과로 효과를 보는 나는 시기였던 것 같아. 이 레버리지의 바람을 타고 자산이 증식하는 단계였다고 난 말하고 싶어. 그럼 이 3등급은 순자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 구간인가요? 대략 순자산 한 1억에서 한 5억 사이라고 보여. 꽤 모인 거네요. 그지. 그럼 대표님이 3등급일 때 어떻게 자산을 풀렸는지. 일단 두 가지 축이었고, 하나는 사업의 축이었어. 사업 자산. 사업 소득으로 막 5, 6천 정도. 그러니까 월 뭐 7, 800씩 막 이렇게 벌었으니까. 이때 처음으로 내가 자산을 투자했던 거는 아파트였어. 아파트를 1억짜리 한번 사고 또 1억 5천짜리. 처음으로 이제 분양 아파트를 그렇게 하면서 샀는데, 요때 대박이 그게 막 3억씩 벌고 그랬던 거 같아요. 한 3, 4년 만에. 요때 내가 맛을 그때 알았었네. 자산 소득을 처음 경험하신 거네. 그치. 요 3단계가 난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왜냐면 나한테는 되게 센세이션했거든. 결론은 3등급에서 제일 의미 있는 거는 사업소득도 가져가야 했었고, 그리고 자산소득을 가져갔던 게 3등급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요 단계가 대부분 많아, 지금. 우리 구독자들 요 단계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이 3등급의 자산은 생계를 위한 등급인 것 같아. 이 3등급에서 이제 2등급, 1등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영상의 의미가 있는 거야. 3등급 다음에 2등급이 있네. 2등급은 뭔가요? 설레어분디. 2등급은 엔진이 달린 쾌속선이야. 샥
가불제. 이 등급에서의 순자산 규모는 어떻게 돼요? 대략 한 6억에서 10억 정도. 진짜 금액이 커졌네요, 확실히. 그래. 이 등급은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을 영향? 내가 경험해보니까 2단계는 일단 생존이 넘어갔어. 일단 음식을 먹을 때 음식 가격을 나도 안 봤던 것 같아. 옷 살 때 그냥 샀던 것 같고, 그러면서 자아실현. 부자가 되려는 이유 알지? 시간을 사기 위함이잖아. 꿈의 단계네요, 진짜. 굳이. 그래서 내가 계속 3단계에서 이렇게 오게 하려고 한다는 그 말이야. 이 등급이 되었다고 확신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건물주가 됐고 한 두세 채 팔았을 때 일단 먼저 너무 기분 좋았던 건 도파민이 있어. 왜? 분명히 주위에서 반대하고 하지 말라는 걸 했던 사람들이거든. 부자가 되려면 평범함을 뛰어넘어야 돼. 평범한데 부자가 되고 싶어? 그건 너무 말이 안 맞잖아. 뭔가 조금 환골탈태해서 혁신을 해야 돼. 대신 여기서 내공이 충분히 쌓아져야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건물을 2배, 3배씩 올려서 막 팔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결국 이 자산 소득의 중요함을 내가 알았던 거지. 나는 당시에 장사에만 노동에만 빠졌던 시간들을 이쪽으로 계속 옮겨왔지.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는 자산 증식이 여기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불리는 시기가 이 시기였어. 부동산 비중이 계속 커졌던 거지. 자, 이제 대망의 1등급. 1등급은 어떤가요? 와매. 다들 여기로 진짜 오면 진짜 행복하겠다. 우리 진짜 좋은 일 하는 거야, OPD. 내가 계속 배로 비유를 했잖아. 1등급 뭔지 알아? 대양의 항공모함. 정확히 어떤 상태예요? 나는 1등급에 2뿔에 3뿔의 1등급은 아닌 것 같고, 일단 특징이 사업소의 노동소득이 어찌됐든 이 자산소득이 추월을 해야 돼. 내가 아까 말했냐, 기준점 인플레이션이었다고. 그러니까 자산소득을 갖고 간 사람이었을 거 아닌가? 무조건 넘어, 여기서는. 그러면 일이 필수가 아니겠네요. 그렇지. 이야, 대표님 일을 지금 취미로 하시는 거예요? 난 아직 그러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뒤지게 열심히 일하는 거지. 그리고 특징이 가족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 자산의 분배, 증여를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한 3등급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 그게 또 행복이잖아. 그러면서 이 사회에, 나라에 좋은 일 하면서 이바지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2단계 되면 특징이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져. 왜냐면 내 자산과 직결이 돼 있거든. 환율, 금리, 대내적인 이제 불확실성, 악재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은 이제 신경 쓰게 되지. 만나는 인력 풀이 완전 달라져. 그 단계인 것 같아. 그럼 대표님께서 이 1등급을 달성하게 되신 시기가 언제예요? 건물 한 8채, 아파트가 당시에 이제 트리마제, 부산 LCT 같은 거 갖고 있을 때, 요 즈음에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내가 1등급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와, 돈그릇이 중요하니까 또 우리가 이거를 세그멘테이션 세분화 시켰잖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들어보니까 어때? 저의 등급도 알게 된 것 같고, 이걸 토대로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를 알게 그치, 됐어요. 그치, 그치. 너 몇 등급이냐? 저는 4등급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너 3등급으로 오면 신고해주라. 뭐 해주시나요? 뭐 말만 하면 지 새끼 물질 만능주의야. 맨날 주라고만 해. 축하한다 말 한마디 원한 것 있잖아요. 알았어. 아니, 나는 왜 선물로만 드리지? 맞아요, 선생님. 새끼. 그래.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리고 싶어요. 댓글 선물 드릴 테니까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제가 등급별로 이렇게 지금 다 올렸단 말이에요. 내 위치는 어디 있는지 한번 봐보란게요. 봐봐. 한번 봐보세요. 내가 지금 6등급인지 3등급인지 뭐 2등급인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는 못 알아드리더라도 또 기억에 남는 분은 제가 댓글 남겨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직접 써봐야 돼. 그래야 바뀌지. 이거는 자기개발 영상이에요. 우리 동기부여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써보세요. 댓글로 내가 몇 등급인지. 아시겠죠? 꼭 같이 이 2등급, 1등급에서 같이 저랑 재밌게 놀아요. 영상도 찍고. 얼마나 행복한데. 꼭이요, 꼭.